악을 없애면, 악이 없으면 그러면 자유민주주의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적을 잡으면 자유민주주의인가? 같은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2023년 5월 27일 홍콩 공민당이라는 정당이 해산되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해산을 했습니다. 이 홍콩의 공민당이라고 하는 것은 중도 좌파 사회민주당 계열이다. 우리와 같은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곳은 아니고, 그러나 홍콩 시위하고도 관련이 있는, 그래서 시진핑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반중국, 반중공 성향이 강한 그런 곳입니다. 이제 여기 정당이 자체 해산을 하게 됐는데 그 이유는 결국은 그 시진핑의 압박,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시진핑의 압박 때문이다. 못 견뎌서 자체 해산을 했다. 이렇게 됩니다. 이 공민당의 대표가 주석이라고 하는데 앨런 렁이라는 인물입니다. 항상 이렇게 역사로부터 퇴장을 하는 자들이 하는 발언은 처연하다고 할까, 늘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앨런 렁이 국민당 해산을 발표하면서 한 말이 이겁니다. 역사가 말할 것이다. 역사가 알아줄 것이다. 그러면서 홍콩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남깁니다. 홍콩인 여러분, 희망을 잃지 말고 진실 속에 내일을 믿으면서 살아가십시오. 부드럽고 좋은 말 같으면서도 힘이 하나도 없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쩌면 본인은 멋진 말이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고 속으로는 통증을 숨기면서 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 홍콩 공민당의 해산이 왜 의미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하루 뒤인 5월 28일 미국의 소리 뉴스에서는 홍콩 보안법 때문에 이 정당이 해산했다 이렇게 했고, 우리 한국 국내 뉴스에서는 이제 홍콩의 민주주의가 사라졌다 이런 뉴스도 나왔습니다. 물론 이들이 말하는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 아닙니다. 사회민주주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진핑의 압박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는 홍콩 보안법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두어야 할 것은 이 명칭이 옳지 않다. 왜냐하면 자칫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하고 같은 법명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그 명칭이 같아 보이면 국민이 오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홍콩 보안법이라는 것의 정확한 명칭은 중공으로 줄여서 쓰겠습니다. 중공 국가안전수호법. 이 명칭이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안전수호법입니다.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다. 그런데 이 뉴스를 가지고
국내에 이 사회민주주의의 호의적인 그런 언론, 방송, 그런 집단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국가보안법이 민주정당을 없앴다. 이렇게 말을 할 것이고, 그것을 정보로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대중은 그러면 한국의 국가보안법 없애자. 이렇게 갈 것이 분명합니다. 안 그래도 지금 한국 좌파들은 국가보안법 없애자고 하고 있고, 좀 위태로운 것은 여권에서도 여기 동조하는 그런 발언이 나오고 있다 하는 겁니다. 첫째, 홍콩의 보안법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의 국가보안법하고 명칭이 다르다. 그 다음에 내용이 전혀 다르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 리걸마인드 연구소 방송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좀 시간은 지났지만 찾아보면 여기에 대해서 다룬 것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부터 말을 하면 홍콩 공민당 해산을 가지고 한국의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쪽으로 가면 안 된다. 좌파들은 분명히 이렇게 나올 겁니다. 중국을 비난하면서 그러면 나쁜 중국을 비난하는구나. 한국의 국가보안법도 없애야 한다 하면은 처음에 한번 속아 넘어가면 뒤에까지 술술 딸려 들어가게 되는데 안 된다. 그냥 결론은 그겁니다. 한국의 국가보안법 폐지의 근거도 아니고 정반대 이야기다. 자, 이거 하나는 분명하게 짚고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중공의 국가안전수호법이라는 것이 홍콩에서 시행이 됩니다. 그 과정은 홍콩이 어떻게 다시 중국에게 돌아갔고 이런 것들은 다 알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이 중공의 국가안전수호법이라는 것이 국민당이라는 정당을 해산하는 데까지 이르게 하는 이런 것인데 이거 왜 홍콩에서 받아들였을까? 물론 홍콩이 지금 힘이 없기는 없습니다. 나와 있는 정보를 보면 중국이 강제로 넣었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된 절차상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를 중국은 자기들이 민주주의 국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중화인민공화국. 그래서 여기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우리가 전인대라고 하는 전국인민대표자 대회라고 하는 데서 투표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냐? 여기 참가한 숫자가 2,885명이었고 여기에 홍콩에 이 법을 시행하는데 찬성한 숫자가 2,878명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기권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권은 6이었고 반대는 1명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민의 뜻으로 홍콩에 이 법을 시행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유의할 것이 있습니다. 이제 이 법이 가결이 되고 이렇게 된 것이 2020년 5월 28일 그랬는데 그 시행은 7월 1일로 좀 길게 남겨놓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됐었는데 그러면 중국 공산당, 중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갔는가? 중국이 왜 이렇게 밀어붙였는가 하면은 그 전에 홍콩 의회에서 이 법을 입법하려고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홍콩 의회가 시진핑에게 협조적이었다 하는 겁니다. 100%는 아니지만 결국 1단계는 뭐냐?
홍콩에서 바로 이와 같은 홍콩에 독재를 하는 법을 시행하고 그것을 제정하는데 홍콩 스스로 찬성하는 자들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홍콩의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소위 상층부에 있는 자들이 찬성했다. 이것이 참 비극적인 그런 핵심이기도 하지만 역사는 늘 이렇게 흘러간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누가 망치느냐? 스스로 망친다. 시진핑이 망쳤다 하는 것은 부차적인 거고 스스로 망친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냉철한 평가를 해야 하는 겁니다. 이 중공 국가안전수호법 여기에 반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홍콩 시위가 있었습니다. 국내에도 신문 방송을 통해서 그 실정이 알려졌고 또 이 홍콩 시위의 참사항이라고 할까 사냥감처럼 그렇게 쫓기고 있는 시위자들 그리고 목숨의 위험을 내놓고 시위에 참가했던 사람들의 모습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마음의 지지를 보낸 사람들도 있었고 또 동조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홍콩 시위는 반중공 정부에 대한 반정부 시위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다름 아닌 중공의 국가안전수호법에 반대하는 그런 시위였던 겁니다. 이런 의사가 그러니까 홍콩 사람들의 의사와 홍콩 의회 우리 같으면 정치인들 그들의 뜻이 달랐다. 이런 걸 일단 알 수 있고 홍콩 의회 쪽에서는 스스로 민주주의 버렸다. 시진핑에게 줄 섰다. 상당수가. 이것부터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민주주의는 스스로 망친다. 여기에서 나왔고 그 다음으로 이 법이 시행되면서 홍콩 경찰입니다. 공무원은 전 국민을 위해서 복무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홍콩 경찰이 무엇을 하느냐? 시진핑을 위해서 권력자를 위해서 독재에 복무를 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홍콩 경찰은 이 법을 위반한 자를 색출하기 위해서 비밀리에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익명신고 제도를 여러 가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홍콩 경찰은 민주주의를 스스로 망친 두 번째입니다. 이제 홍콩은 국민이나 시민이나 이렇게 말할 수 없고 그냥 홍콩 사람들 이렇게 될 텐데 힘 있는 경찰이 그쪽에 서니까 대책이 없더라.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무원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그치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익명 신고 절차를 만들어 놨더니 신고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일주일 만에 1만 건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거 누가 했습니까? 이거 홍콩 사람들이 한 겁니다. 그러면 홍콩 사람들이 세 번째, 민주주의는 스스로 망친다. 지금 이 상태를 원했다. 어떤 이유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좀 도움이 되기 위해서, 조금 출세하기 위해서, 아니면 쫓기지 않고 살기 위해서, 두려워서, 이런 모든 이유들로 스스로 민주주의를 내놓은 겁니다. 이렇게 진행이 돼서 2020년 시행이 된 2020년에 제정을 한 중공 국가안전수호법, 그게 점점 힘을 더 갖게 됐고
시진핑은 홍콩을 확실히 통제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홍콩 시위에 대해서 응원도 하고 그들이 지금 어떻게 싸우고 있다, 어떻게 대항하고 있다, 이런 것을 보기도 했는데 그 사이에 다 잊었습니다. 남의 나라 일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바로 옆에 있어도 다 잊었습니다. 우리 리걸마인드 연구소 방송에서도 시진핑이 이 홍콩도 그렇고 중공도 그렇고 여기에 심지어 종교의 자유까지 탄압을 하고 있다. 물론 언론의 자유 탄압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런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불과 3년 만에 우리도 잊고 그들도 이렇게 좋은 대로 편한 대로 동조하고 그래 지금에 와서 무슨 일이 생겼느냐? 홍콩 공민당이 해산이 됐습니다. 홍콩 공민당이 해산됐다 하는 것은 이거는 아주 조용히 자유 홍콩이 죽어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공민당 해산, 자진 해산이지만 이 해산 뉴스가 나오는데 이 자유세계에서 근심스럽게 이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보니 홍콩이 이제는 이렇게 가고 있고 홍콩에서 민주주의가 사라졌다는 소리가 나오는 이 상황이 됐는데 우리가 말하는 자유는 이미 죽었고 거기에 모든 게 시진핑의 죄다. 그렇게 보기에는 홍콩 의회와 홍콩 경찰과 이런 홍콩인들이 없었더라면 그러면 과연 이렇게까지 갔을까? 결국 홍콩인들에게는 자기 운명 결정권이 자기 손에 있었던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유민주주의에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은 전체 국민이라는 주권자의 구성원입니다. 그 주권자를 구성하는 나라는 개인이 용감해야 그리고 법을 지키고 헌법을 지키고 원칙을 어기지 않는 이런 것에 아주 용감하고 아주 투철해야 자유민주주의는 지켜지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어설프고 막대 먹은 사람들에게 그들을 위한 제도가 아닌 겁니다. 능력이 없으면 빼앗기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세계 곳곳에서 이 홍콩 의회가 좀 그랬듯이 또 각 나라에 지금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있다고 하는 소위 권력층, 정치권, 힘을 가진 자들, 또 최근에는 돈 많은 자들이 정치와 결탁을 해서 이들이 국민 위에 이 상층부를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주주의는 상층부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 상층부가 선거로 뽑힌 대통령, 국회의원 이런 자들이 가는 자리라고 생각하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이 상층부를 다시 차지하면서 귀족 정치, 계급의 부활 이런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이 앞에 내세우는 것은 여전히 민주주의입니다. 이게 좀 놀랍지 않습니까? 왜 민주주의라고 하느냐? 민주라는 것이 그냥 국민의 뜻이다. 대표, 대의 이런 민주주의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국민들을 그 샘플을 뽑아서 그들의 의견에 다수 의사를 취하면 민주주의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여론조사 방식도 그렇고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 헌법상의 민주주의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탈을 쓰고 있는 것이고, 이 민주주의의 탈을 쓰고 있는 이 방식을 불행하게도 우리 현 정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방식을 쓰고 있다. 이 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진영 그쪽에서는 악을 처벌하겠다. 악을 잡기 위해서는 더 센 악을 가지고 쳐야만 한다. 그래서 법 절차도 무시하고, 한마디로 윤석열의 말이 법으로서 집행되는 경우를 적지 않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우중은 이런 윤석열을 신처럼 숭배합니다. 환상에 스스로 빠지는 겁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가장 강한 슈퍼맨이었던 박정희다. 이렇게 갖다 대는 겁니다. 윤석열이 하는 것이 악을 없애는 거기 때문에 윤석열을 지지한다 이러다가 지금은 윤석열이 하는 것은 악을 없애는 것이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앞뒤가 전혀 다른 것을 여러분은 알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은 행위, 우중이 그 비율이 30%를 넘고 40%를 넘고 이렇게 가게 되면 자유민주주의가 파괴됩니다. 악이 파괴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세균을 잡겠다고 대책 없이 강한 약을 써버리면 식물이 죽고 사람이 죽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악을 잡는 게 나쁜 거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은 대통령이 해서는 안 됩니다. 선과 악을 심판하는 것은 대통령이 해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어떤 정권이나 정당이나 집단이나 정의의 사도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선과 악을 구분하고 심판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이 대한민국 주권자가 하게 되어 있고, 이것은 오직 그들만의 권능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 대한민국의 유일한 권력자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대한민국의 유일한 권력자는 총체적 국민이다. 국민 개인이 우리가 한 60% 정도 되는 숫자니까 우리가 권력자다, 그거 아닙니다. 전체 국민, 그것만이 유일한 권력자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들만 선과 악을 구분하고 선과 악을 심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도덕적인 것이 아니고 국가에 있어서 이게 자유민주주의인 것입니다. 이제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겠습니까? 정의의 사도가 해서는 안 된다. 윤석열만 안 되느냐? 문재인도 안 되고 이재명도 안 된다. 조 바이든도 안 된다. 이렇게 하면은 분명해질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자, 윤석열이 이거를 한다. 아, 윤석열이 옳았다. 윤석열이 하는 것은 박수 치자. 그럴 때 정신 차리고 여러분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저것이 헌법이 옳다고 하는 것이냐? 헌법이 아닌데 윤석열이나 문재인이 옳다고 하는 것이냐?
윤석열이 했기 때문에 옳고 문재인이 했기 때문에 옳다 하고 하면 그거 부패입니다. 그게 독재입니다. 바로 그게 자유민주주의 파괴인 것입니다. 그들은 오를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도 더불어민주당도 노무현, 김대중, 박정희 그 누구도 그들은 오를 수 없습니다. 그들이 대한민국의 헌법에 복종하고 대한민국의 주권자에게 충성했을 때 그때 그들이 일을 제대로 했다. 임무 수행을 제대로 했다. 이런 것이지 그들이 대한민국을 잘 끌고 갔다. 영도자다. 그러면 평양에 가야 하는 겁니다. 악을 없애는 것을 민주주의라는 다수결이라는 그 도구를 이용해서 일단 지지만 받으면 모기 한 마리 잡는데 해머를 들고 내리치듯이 상관없이 큰 악을 휘둘러도 그게 정의요 국민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인 자유민주주의 파괴인 것입니다. 홍콩의 공민당, 중공의 국가안전수호법 거기에 한계를 느끼면서 자체 해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땅의 주인이었던 홍콩인들이 홍콩을 지키는데 힘이 부족했든지 아니면 이렇게 그 상황에서 자기들이 이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하는 자들이 스스로 팔아먹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은 윤석열이나 문재인이나 이들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과 대한민국 가운데 어디를 지킬 것이냐? 생각할 것도 없이 개인들을 버리십시오. 유명인들, 정치인들, 그들을 버릴 때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